Good evening. 와, 이거 야간 산행에 맞들었어요. 지금 이제 10시 가까이 됐는데, 차를 늦게 오니까 새벽보다 사람이 거의 없네요.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참 무섭게 느껴질 텐데, 한국이니까 전혀 뭐 무섭다거나 겁난다거나. 여자분이 혼자 이 시간에 오기에는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야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업어 가겠어요? 여기가 밝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분들은 댓글로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실망했습니다 오쌤 그런 분도 계셨고, 하여간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생계형 유튜버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저는 그 정치 채널이 아니잖아요, 이 채널이. 그래서 너무 거기다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댓글은 이런 글이든 저런 글이든 관계없이 좀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왜 지웠냐고 또 그러는데,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 조금 억울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 지금까지 올렸던 것 중에 아마 제일 그 조회수가 많았던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보고 정말 영어 잘하신다, 하여간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그 의회 동영상을 이렇게 딱 하는데, 진짜 영어 잘하는 거예요. 영어 선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정도 영어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스피치를 원고를 보고는 안 보고 떠나가지고 그래서 영어 잘한다고 올린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색깔이 어쩌다는, 잠시 내렸다가 지금 다시 살려놨어요. 어제도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부정선거가 어쩌다,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다 생각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을 동원하는 거는 잘못이죠. 그건 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바람을 펴, 그거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바람을 하도 피는 거 들켜가지고 따귀를 때리고 구타를 했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지. 원인 제공을 비록 상대가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폭력적인 거는 아니죠. 잘못된 거지. 그건 잘못된 거죠. 맞을만한 게 어딨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맞을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거지. 그건 야만인들이나 하는 거지. 그죠? 그럼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죠? 계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는 정말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또 모를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김호중 가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어쩌저쩌 그래갖고 음주운전을 했다. 앞에 거는 충분히 그 정황은 이해가 되죠. 그렇다고 음주운전한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아무리 원인 제공하고 이유가 있고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음주운전을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는요, 정치적으로 왼쪽, 오른쪽, 진보, 보수 그런 얘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 그런 얘기를 설령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채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윤 대통령이 어찌하여서 그 지경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연민이 많이 드는 이유가 저 동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세대를 산 같은 79학번이고, 그래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내 친구가 나라를 이끄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왜 거기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내 반성도 좀 오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교육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교육.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자라오는 과정에서 우리 세대 때도 그랬고 지금 세대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을 쭉 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도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야 들어, 선생님 말씀하면 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일방적이잖아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방적이잖아. 일방적. 무조건 그 위에 사람, 뭐 집안의 어른이 됐든 회사에선 사장이 됐든 높은 사람이 됐든 하여간 밑에서 위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들어. 무슨 말이 많어. 들어. 이거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험 문제가 네 생각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잖아. 야 어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육이 항상 뭐라 그래요? 말 잘 들어라. 아유 우리 또리 그래 엄마 말 잘 들어. 용돈 줄게. 말 잘 들어라 하잖아. 무조건 말만 잘 들으래. 그게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말만 잘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교육 자체가 예나 지금이나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본 경험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결점은 대화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를 모르시는 분이다. 나는 지난번에도 그 의사들 뭐 이런 사고 나고 그랬을 때 의료 분쟁 나고 그랬을 때 대국민 담화 막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있었죠. 대국민 담화가. 저는 그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왜 저렇게 공감할 줄 모를까? 왜 저렇게 소통할 줄 모를까? 왜 저렇게 일방적일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면 이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지 절대 권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서양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를 우리는 약간 인정하죠. 지금도 사실 좀 그렇잖아. 그죠? 학교 선생님이 절대적인 무슨 권력자, 약간 하여간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자. 우리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물론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전히 우리 문화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대국민 담화하고 이런 게 보면은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의사들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말 잘 들어. 니네 먹고 살게 해줄게. 뭐 이 식이야. 그래서 왜 저렇게 소통할 줄을 모를까? 왜 저럴까? 그게 저는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참 소통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은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회사에서 여러분 동료나 부하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 잘합니까? 잘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은 어떻든가요? 혹시 누구 닮아서 혼자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소통할 줄을 몰라. 그거는 우리 교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교육 방법이죠. 유교가 그런 거잖아요. 장유유서. 항상 어른은 위에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그 윤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 문화권의 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참 그런 게 저는 안타까웠고, 그래서 내 스스로는 어떤가를 반성을 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윤 대통령에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겸손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 좀 쉽게 풀이하면은 을로 살아본 경험이 너무 없었다. 근데 제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저도 윤 대통령 못지않게 한때 건방졌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청와대에 근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렇게 넘으면서 와, 그때 막강한 파워를 가지셨던 분이죠. 고위직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이 자랐죠. 그 다음에 대학교 나오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제가 그 뭡니까 저 방송했잖아요. 요즘은 뭐 방송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요,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나 신문 기자라거나 아니면 뭐 판사, 경찰, 그냥 고위직 공무원 막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서운 게 없이 살았다니까요. 무서운 게 없이 살았어. 그러다가 제 인생에 이렇게 급변하게 된 계기가 된 거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유학 사업이잖아요. 유학 사업은 정말 철저한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학부모들은 아주 슈퍼갑이죠. 저에게는 고객이니까 고객이니까 슈퍼갑이지. 그러니까 저는요, 학부형이 부르면 뭐 전국 어디라도 갑니다. 뛰어갑니다. 무조건 뛰어갑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기 내려갔다 왔잖아요. 기차 타고. 그래서 의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 내가 옛날엔 진짜 갑질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을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소프트해졌습니다. 성격이 참을 줄도 알고 화도 거의 안 내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전엔 뭐 저도 한성깔 했고 반성합니다. 그랬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을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말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미덕이고 삶의 자세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부유한 집안에서.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서 서울 법대도 갔잖아. 그 나와서 또 검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높은 지위에 계속 있었고, 뭐가 아쉬웠겠어요, 세상 살면서. 그죠? 내가 이렇게 딱 뭐라고 해가 밑에서 네, 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거 해봐서 안 되니까.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백성들이,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그게 보여요.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보이더라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삶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왜 잘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할까? 나 좀 이해하고 나 좀 따라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데 그게 습관이 안 된 거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다. 그래서 참 겸손을 배우지 못한 것이 인생을 저렇게 이끌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또 반성을 했다고요. 그래,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이렇게 고객을 모시는 일을 함으로써 을의 입장이 되어버리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졌고 내 표정도 훨씬 옛날보다는 조금 편안해졌고 내 삶이 여유로워졌고 지금은 더 이상 막 남 앞에 나서고 방송해갖고 뭐 폼 잡고 싶고 노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전혀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막 나서고 싶지 않아. 이제는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에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된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은요, 그 대통령 그 자체가 뛰어나서 대통령이 훌륭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이 훌륭해야 훌륭한 대통령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국민이 토양이라 그러면 대통령은 이런 나무겠죠. 나무. 아무리 멋있는 나무, 씩씩한 나무도 토양이 받쳐주지 못하면 시들시들해갖고 쓰러진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네. 저는요, 우리 국민, 우리 문화가,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이런 토양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화 속에서는 어떤 훌륭한 나무가 와도 저 나무가 풍성하고 씩씩하게 풍성하게 자라기가 힘들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문화권에서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정치 문화도 그렇고 또 일반 국민들도 그래요. 너무 흠잡는 거에 익숙해 있어. 너무 흠잡는 거에 익숙해 있어.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정에서 지금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가정에서 보면 이제 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이제 가장이야. 그래갖고 돈도 벌어오고 집안의 기둥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있어. 또 애들도 뭐 한 두 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가장이죠. 남자분들. 여러분도 가장인데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네? 저 완벽하지 않죠.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 애들 앞에서, 우리 자식들 앞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의 흠을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어지간한 건 다 자기가 덮어줍니다. 네. 그래서 아빠를 훌륭한 아빠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줍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내가 자식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마치 훌륭한 아빠인 것처럼, 아빠 훌륭하지? 이렇게 훌륭한 척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야, 네 아빠 말이야, 아이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말이야, 야, 그게 남자냐? 아유, 정말 지겨워 죽겠어. 네 아빠 왜 그래? 야, 네 아빠 옛날에 어떻게 하지 않냐? 여자 문제로 말이야, 엄청 아빠 엄마 속썩이고, 야, 정말 배울 걸 배워. 이런 식으로 자식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자 아빠인데 막 자식들 앞에서 막 그냥 아빠를 험담을 해. 그러면 이 자식들이 아빠를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지. 아니 못하지. 거기다가 아빠가 자식 이제 뭐라고 자식한테 이렇게 훈시한다고 말하는데, 아빠 지난번 엄마가 그러는데 뭐 어떻게 때문에 이렇게 대들어봐. 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장인 아빠들 집에 딱 갔는데 자식들이 막 대들고 와이프가 자식들 앞에서 나를 막 비난하고 그래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래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내 자식이 만약에 아빠를 비난하고 와이프가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은요, 집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내가 왜 개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 짜증나. 그럴 것 같아, 솔직히. 내 말 틀려요?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거 뭐예요?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자니까, 그래도 가장이니까, 그래도 꼴에 나는 가장이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저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고, 또 회사의 대표라면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어떻게 살 수 있다면 내가 그거는 해야지, 리더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의 직원들이 자꾸 뭐 으쌰으쌰 너 물러나라,
막 이러고 야 뭐 어쩌저쩌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러면은 난 하기 싫을 것 같아. 솔직히 하기 싫을 것 같아. 가정에서도 만약에 자식이나 와이프가 막 그냥 뭐 으쌰으쌰하고 아유 페페 아유 지겨워 죽겠어 우리 남편 맨날 이렇게 욕이나 해야 되고 그러면 막말로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 그럼 그냥 밖에서 맨날 술 먹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욕하거나 말거나 해. 어차피 베린 뭐 에휴 그래 욕해라 아유 확 뒤집어져라 아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꼭 그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각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문화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미국의 그 대통령들은 미국의 과거의 대통령들이 뭐 다 훌륭하게 하겠어요. 그들도 뻘짓한 놈들 많았겠지. 그래도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은 뭐 잘못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감옥 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통이. 그건 그들의 전통이잖아요. 왜? 그 내 얼굴에 침 뱉기지. 우리의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그렇게 막 모략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나쁜 점만 꺼내가지고 그걸 막 감옥 가게 만들고 그러면 나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어지간하면 다 감옥 갔어. 그 뭐야 그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아유 감옥 갈 짓을 안 하면 감옥 안 갔겠지. 물론 그 말도 맞는데 그 말도 맞긴 한데 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도 좀 적당히 덮어줄 줄도 알고 국민들이 약간의 용서해 줄 줄도 알고 좀 뭐 이런 좀 여유가 있고 존경할 줄도 알고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했는데 조금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고 표현해주고 그래야 사장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는 너무 흠잡기에 익숙한 문화 성향을 우린 갖고 있다. 그러니 누가 그걸 버텨낼 수 있겠어요? 하나도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동갑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끔 주제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와, 난 너무 싫어. 난 못해. 못해. 그래서 나하고 동갑인 그분이 나라를 이끌어주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난 고마워. 그 윤 대통령이 아니라도 난 정치하는 사람 다 고마워. 왜? 나는 하기 싫은데 누군가는 걸 해주니까 난 그냥 고맙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측은하기도 해요. 아유 그 역량도 안 되는데 저게 가갖고 아유 그냥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좀 생각은 우리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비난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막 계속 물어뜯고 씹고 그런 문화 속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바뀐가 우리 복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금 우리 문화가 조금 사회 곳곳에서 비난하고 이런 문화보다는 좀 칭찬하고 좋은 것을 좀 이렇게 부추겨 세우고 좀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존경해서 자식들한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지적질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토론하고 존경해주고 그래야 그 애들도 그런 걸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해서 토론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건강한 이런 어떤 그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사회로 번져지면 국가 전체가 그렇게 화목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그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뭐 이명웅 가수가 지금 이런 시국에 뭐 유명인이 뭐
뭐랄까 탄핵에 대해서 자기 의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지 않아서 뭐 팬들이 열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옳지 않냐면, 지금도 예서 여의도 국회 쪽에서인가요? 광화문 이런데서 시위하잖아요. 할 사람은 해야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위 안 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는 그겁니다. 왜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고. 근데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까 끄집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응? 왜 내 생각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냐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잘못된 거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시위는 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하면 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도 동참해. 그거 하지 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 안 할래.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람이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다른 생각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자. 강요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은 그거대로 받아들여주자. 불교 신자하고 기독교 신자가 서로 싸워. 그건 싸울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불교가 좋은 사람은 절에 가면 되는 거고 기독교가 좋은 사람은 교회에 가면 됩니다. 괜히 멀쩡하게 교회 절에 가는 사람을 붙들고 하느님을 믿으세요.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가면 돼. 상대방에게 사상과 종교를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가급적 그런 이야기는 대화의 주제로 삼지 말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또 오늘 저를 비난해서 어떤 댓글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단지 정치적으로 어떤 쪽을 막 옹호하고 그런 것은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삭제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죠, 그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항상 반성하면서 내가 똑바로 살고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 똑바로 살고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조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사회가 점점,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제 소망탑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핸드폰 라이트가 굉장히 밝아요. 야, 멋있다. 야간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네. 야, 뭐 어느 나라 야경 못지않죠? 저기가 여의도, 저기가 남산, 롯데타워가 저기. 돈 내고 보는 남산 타워보다 여기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멋있다. 이제 하산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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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